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놀랍습니다. 50대 이상 중년과 노년층의 47%가 가족과의 대화가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화가 편안한 53%와 대화가 불편한 47%를 비교했을 때 재산은 비슷했습니다. 건강 상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녀의 성공 여부도 상관없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대화 습관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제력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질 높은 대화를 나누는 인간관계였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 즉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도 하고 멀어지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대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가지만 알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현장 연구에 따르면 이 5가지를 인식하고 조금씩 바꾼 사람들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고 스스로도 훨씬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몇 가지나 하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5가지 중 3가지 이상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이미 건강한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린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대화 습관은 바로 비교와 평가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명절 가족 모임,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의 집 아들은 벌써 집도 샀던데, 옆집 며느리는 친정 엄마 모시고 산대, 형은 부모 걱정 안 끼치는데 넌 왜 맨날. 그 말을 하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박미숙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딸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모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딸은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애는, 남의 집 애들은 다 결혼했는데 넌 언제? 딸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명절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짧게 끊었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자 김정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비교 발언은 자녀에게 너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한 말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듣는 사람은 나는 실패작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 결과 자주 비교당한 사람은 부모와의 접촉을 스스로 줄인다고 합니다. 만나면 상처받으니까 안 만나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은 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집은 부족해라는 말과 같습니다. 비교는 감사를 가리는 먼지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비교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 딱 3초만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 집 사정을 내가 다 알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3초만 참으면 그 말을 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아들은 집도 샀던데 대신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니 다행이다.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신데 대신 내가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어서 고맙다. 이 한마디 차이로 자녀는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자녀나 배우자가 잘하고 있는 것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적다 보면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교는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가족이 편안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대화 습관은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입에서 나온 말 중에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어느 쪽이 더 많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말이 늘어납니다.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어. 다 소용없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합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명수 교수팀이 70대 이상 어르신 5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부정적인 말을 10번 이상 하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높았고 자녀나 친구의 방문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말은 전염됩니다. 이정남 씨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요즘 다리가 아파서 죽겠어.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쥐꼬리만 해. 세상이 왜 이렇게 팍팍한지 모르겠어. 처음엔 친구들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자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6개월 후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 씨는 섭섭했습니다. 나 힘들 때 곁에 없는 친구들. 하지만 친구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만나면 힘들어지더라고. 내 기분까지 우울해져서. 심리학에는 감정 전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옮겨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사람 곁으로 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불평하고 싶은 말 뒤에 반드시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요즘 다리가 아파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다행이야. 물가는 올랐지만 우리 먹고 살만하잖아. 이 한마디가 대화의 온도를 바꿉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자기 전에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 저녁이 맛있었어. 자녀가 전화했어. 이 작은 습관이 뇌의 회로를 바꿉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웃긴 이야기나 좋은 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제 TV에서 이런 거 봤는데 재미있더라. 신문에 이런 좋은 기사가 있었어. 준비된 긍정이 습관이 됩니다. 불평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긍정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불평을 줄이는 순간 사람들이 다시 가까이 옵니다. 여기까지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자주 불평했는데. 괜찮습니다. 절대 괜찮습니다. 알아차리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이미 다르십니다. 변화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급할 것 없습니다. 나머지 3가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번째 대화 습관은 바로 자랑과 과시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차례로 근황을 나눕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아들이 승진해서 연봉이 얼마래.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나갔지. 그 순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최영희 씨 60세의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서울대 합격했어. 어릴 때부터 똑똑하더라니. 우리 며느리 교육을 잘 시켰나 봐. 처음엔 친구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여러 번 들었어. 우리도 할 말 있는데. 그리고 최 씨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나면 손주 자랑만 하더라. 우리 말은 안 듣고. 왜 그랬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혜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랑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너보다 낫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기쁨을 나누는 것이지만 듣는 사람은 비교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특히 손주 자랑, 자녀 자랑, 과거 자랑은 3대 자랑이라 불리며 관계를 망치는 대표적인 대화 습관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주 자랑하는 사람은 정작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친구가 기쁠 때, 친구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자랑으로 시간을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먼저 묻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말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자랑을 나눔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기쁜 이야기를 한 번 한 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요즘 어때? 주고받는 대화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같은 사람에게 2번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손주 이야기, 자녀 이야기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들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부담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대신 그때 배운 게 지금도 도움이 돼. 과거를 자랑이 아닌 지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랑은 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나눔은 친밀감을 만듭니다. 자랑을 줄이는 순간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대화 습관은 바로 일방적 훈계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화하실 때 자신이 말하는 시간과 상대방 말을 듣는 시간, 어느 쪽이 더 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의 대부분이 조언, 충고, 훈계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내 말 들어두면 나중에 후회 안 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후회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마음 소중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강민수 씨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직장이 최고야. 창업? 10명 중 9명이 망해.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넌 안 맞아. 아들은 처음엔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아빠, 저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 아들은 창업했습니다. 아버지와 상의 없이.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가치가 있다.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간섭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가족학과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 조언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은 너는 판단력이 없어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훈계가 많아질수록 자녀는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말하면 훈계를 들을 게 뻔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줄어들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조언하기 전에 반드시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조언을 해줘도 괜찮을까? 이 한마디가 훈계를 조언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듣기만 하는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언 없이, 판단 없이 그냥 들어주기만 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듣기만 해도 상대방은 위로받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조언 끝에 항상 이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판단을 믿어.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힘을 줍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는 정답이 아닌 참고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대신 내 경우엔 이랬는데 참고만 해. 강요가 아닌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훈계는 귀를 닫게 합니다. 하지만 경청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훈계를 줄이는 순간 자녀가 먼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대화 습관은 바로 돈 이야기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준 후에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집 장만할 때, 결혼할 때, 손주 교육비, 생활비 보조.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무거운 빚이 됩니다. 내가 너 결혼시킬 때 얼마를 썼는데? 내 집 살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손주 학원비 내가 다 대주는 거 알지? 이런 말들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김철수 씨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살 때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처음엔 아무 조건 없이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자 김 씨는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때 5천만 원 안 줬으면 너 집 못 샀을 거야. 내가 얼마나 해준 건데 이렇게 연락도 안 하니. 아들은 처음엔 미안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 이야기를 들으니 나중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돈 다시 드릴까요? 그날 이후 아들의 방문이 더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 심리학자 정혜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조건을 달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빚이 된다. 자녀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빚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자주 언급당한 자녀일수록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오히려 부모를 멀리한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돈으로만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돈 없으면 너는 나를 안 볼 거야. 그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도와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꺼낼 것 같은가? 만약 그렇다면 도와주지 않는 게 낫습니다. 조건부 도움은 관계를 망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돈을 줄 때 명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물이야. 돌려받을 생각 없어. 내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이 말 한마디가 선물을 진짜 선물로 만듭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한 번 도와준 일은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3초를 참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과거가 아닌 현재를 묻습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녀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표현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돈은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통제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조건 없이 주는 순간 진짜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자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부모를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5가지 대화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1. 비교와 평가. 2. 불평과 원망. 3. 자랑과 과시. 4. 일방적 훈계. 5. 돈 이야기로 통제. 지금 몇 가지나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도 하고 계시지 않다면 훌륭하십니다. 이미 건강한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한두 가지를 하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면 됩니다. 남의 집 자식은 대신 내가 건강해서 다행이야. 이 한마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3가지 이상을 하고 계시다면 여기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것은 변화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엔 비교를 줄이고, 다음 달엔 불평을 줄이고, 그 다음 달엔 자랑을 줄입니다.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5가지 모두를 하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절대 괜찮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절, 그 방식이 그때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 방식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셨으니 내일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부담 없이 법정 스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회복될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 떠난 사람을 다시 불러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말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비교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긍정을, 자랑 대신 경청을, 훈계 대신 존중을, 조건 대신 사랑을,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알아차렸다는 것, 그리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전화하고, 손주가 보고 싶어 하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는 그런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따뜻한 대화가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